제발.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나는 속삭였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부부가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도 알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결혼 2달 만에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 누운 이 남자의 전 부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박은주, 올해 63세. 재혼 후 알게 된 끔찍한 진실을 이제서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골 작은 집.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평범하게 살던 내가 어떻게 이런 지옥에 빠지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남편의 장례식 날부터 시작되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멍함이 먼저 왔다. 무채색 같은 결혼이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신문을 펼쳐들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던 사람. 폭력이나 외도는 없었지만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던 40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느꼈다. 시계 소리만 똑딱, 똑딱 들리는 고요함. 냉장고 소리, 바람 소리만 채우는 빈집. 혼자 밥을 차려도 손이 가질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가장 무서웠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시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제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였다. 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정태수,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수는 자리를 옮겨 내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남편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장례식 이후로 누군가 진심으로 위로해준 게 언제였던가. 그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태수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슬픔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알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빈집에 돌아가는 공포,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적막함, 홀로 깨어있는 밤의 두려움을. 동창회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둘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태수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서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난다고. 집이 너무 조용해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바로 내 이야기였으니까. 그날 이후로 태수와 자주 연락하게 됐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문자였다가 점차 통화로, 그리고 주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시장에서 쌀 포대를 힘겹게 끌고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은주 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수였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나를 봤다고 했다. 태수는 무거운 쌀 포대를 가볍게 들어 내 집까지 날라다 줬다. 현관 앞에 내려놓고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사시면 이런 게 힘드시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싶었다. 그날 이후로 태수는 자주 찾아왔다.
집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고 수도꼭지가 새면 고쳐줬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고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사들고 왔다. 저녁에 오면 함께 밥을 먹었다. 혼자 먹던 밥상에 누군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태수는 차를 끓이는 것을 좋아했다. 유자차, 생강차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내 앞에 내밀 때면 그의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은주 씨,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갑작스러웠지만 의외로 당황스럽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질문 같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수와 함께 산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고,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 여생이 행복하겠지. 일주일 뒤 나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 씨, 저 함께 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심장도 설레었다.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그 설렘 뒤에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결혼식은 작고 조촐하게 치렀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다. 자녀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 따뜻한 분위기에서 식을 올렸다. 큰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죠? 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태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행복할 거야. 당시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태수의 다정함, 배려,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후 우리는 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태수가 짐을 들고 들어오던 날, 그는 아름다운 장미 한 다발을 내밀었다. 은주 씨께 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떨렸다. 전 남편은 평생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었는데 태수는 이렇게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장미를 화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드디어 내 삶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태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은주 씨, 이제 우리 부부잖아요. 태수가 내게 다가왔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시골리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피곤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그저 오늘 하루는 편하게 쉬고 싶었다. 피곤해도 괜찮아요. 금방 끝날 테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너무 달랐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 같았다. 그의 손이 내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아파요. 놔주세요. 하지만 태수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욕구만 채우려 했다.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그날 밤은 지옥 같았다. 침대 한쪽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밤에는 너무 힘들어요. 간절한 목소리였다. 제발 멈춰달라고, 제발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다. 내 말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끝났다. 태수는 만족한 듯 한숨을 쉬더니 곧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다. 온몸이 아팠다. 마음은 더 아팠다. 오늘이 첫날 밤인데 이렇게 끝나다니. 다정함도 배려도 없었다.
그저 일방적인 요구만 있었다. 그날 밤 처음 알았다. 태수의 다정함은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결혼 전까지는 젠틀한 신사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태수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장미가 떠올랐다.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 그 꽃은 마치 함정처럼 느껴졌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또 다른 밤이 곧 찾아온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결혼 후 일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일상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의 세계에서는 태수는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웃으며 인사했고 밥상을 차리면 맛있다고 칭찬했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쓰레기도 내다 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새댁이 오셨네요. 잘 어울리시네. 이웃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네, 제가 복이 많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남편 같았다. 하지만 낮과 밤은 달랐다. 밤의 세계에서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내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시계 바늘이 저녁 시간을 가리킬수록 손이 떨렸다. 태수가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은주 씨,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그 말이 이제는 공포의 신호였다. 쉬자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핑계였다. 도망칠 수 없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겨우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렸다. 태수한테 쫓기는 꿈, 어두운 방에 갇힌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뺨은 쑥 들어가 있었다. 두 달 만에 살이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은주 씨,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 밥 잘 먹어야 해요. 태수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태수는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쉬라고 했다. 물론 그것도 낮의 다정함일 뿐이었지만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새댁 아니에요? 아, 그 정 씨의 집에 온 사람? 나를 보고 하는 말 같았다. 모르는 척 배추를 살펴봤지만 귀는 그쪽으로 향해 있었다. 가엾어라.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을 텐데. 그러게요. 누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뭘 모르고 시집 왔다는 걸까? 궁금했다. 다른 가게로 이동해 생선을 고르는데 또 다른 대화가 들려왔다. 그 집 아저씨, 전처가 왜 죽은 건지 아세요? 심장마비라며? 그게 그냥 심장마비였을까요? 밤마다 다툼이 심했대요. 정말요? 그 여자도 늘 피곤해했다던데.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더니 결국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생선을 쥔 손이 떨렸다. 밤마다 다툼이 심했다고요. 늘 피곤해했다고요. 그건 지금 내 모습이었다. 똑같았다. 태수의 전 부인도 나처럼 고통받았다는 건가?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거다. 태수는 심장마비라고 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아무 예고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마다 다툼, 늘 피곤했던 얼굴, 그리고 죽음,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 쑥 들어간 뺨, 창백한 안색. 마치 태수의 전 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태수의 전 부인처럼 나도 점점 망가지다가 언젠가 심장이 멈추는 건 아닐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태수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셨죠?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거짓처럼 들렸다. 가면 같았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사람은 전 부인에게도 똑같이 했을까? 낮에는 다정하고 밤에는 강압적으로 그 여자도 나처럼 참았을까? 견디다 못해 무너져 갔을까?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다. 저녁을 먹는 내내 태수를 관찰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밤에만 드러났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결혼은 실수였다. 태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무너지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재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이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부끄러웠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창피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지도 몰라.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태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 부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한 번의 밤이 찾아왔다. 태수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서서 팔을 벌렸다. 안 돼요. 처음으로 제대로 거부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태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안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밤 이럴 수는 없어요. 태수가 한 발짝 다가왔다. 눈빛이 변했다. 낮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빛났다. 은주 씨, 우리 부부잖아요. 왜 이러세요? 벽에 등을 붙인 채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 말 들었잖아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을 뿐이죠. 그게 무슨, 전 부인도 그랬을 거예요. 밤마다 힘들어 했겠죠. 그러다 결국 태수의 눈빛이 변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 부인 얘기는 왜 꺼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시장에서 다 들었어요. 밤마다 다툼이 심했다고. 그 여자도 늘 피곤해했다고. 그리고 결국 죽었다고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태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남편이 아내를 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짜로 모르는 거였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 사랑이 아니라 병이에요.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그냥 차분하게 말했다. 병이라고요? 네, 당신은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태수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우린 서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예요. 혼자 있기 싫어서, 빈집이 두려워서,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은주 씨를 사랑해요. 태수가
부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나요? 사랑이라면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 해요. 아프다고 하면 멈춰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쉬게 해줘야죠.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결단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냥 태수가 말을 더듬었다.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제 그만해요. 저희 이혼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살아야죠. 이대로 가다간 저도 전 부인처럼 될 것 같아요. 태수가 소리쳤다. 전 부인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견디다 못해 몸이 무너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은주 씨, 결정했어요. 내일 짐 싸서 나갈게요.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시원했다.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으니까. 태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다. 태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아침이 밝았을 때 태수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정말 나가실 건가요? 네,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미 생각 다 했어요. 이건 제 결정이에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출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간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져온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2달 동안 산 흔적이 이것이 전부였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예요. 집에 좀 가도 될까?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짐 싸서 갈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 지금은 그냥 이 집을 나가는 게 중요했다. 모든 짐을 싸고 거실을 둘러봤다. 2달 동안 살았던 집, 행복할 줄 알았던 곳, 하지만 지옥이었던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장미 화병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꽃잎이 다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마치 이 결혼 같았다.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본 모습을 드러냈다. 잘 가요. 빈집에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자유였다. 이게 자유구나.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아니, 혼자가 더 나았다. 고통스러운 결혼보다 평화로운 혼자가 훨씬 낫다. 3달이 지났다. 오늘은 이혼 조정 날이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혼하러 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다. 사람은 외로워서 결혼하지만 결국 외로워서 이혼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랬다. 외로움이 싫어서 태수와 재혼했는데 결국 그 관계 속에서 더 외로웠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고독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가 조정실을 찾았다. 태수가 먼저 와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두렵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담담하게 인사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눈빛이 흐려 보였다. 어쩌면 그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다. 조정이 시작됐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 사유가 뭔가요? 성격 차이입니다.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대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 사람도 지쳤는지 모른다. 나를 설득하는 게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이 성립됐다. 겨우 5달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다. 법원을 나와 다시 벤치에 앉았다. 이번엔 홀가분했다. 어깨가 가벼웠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나를 향해 돌렸다.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저는 박은주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계속 말했다. 3달 전 재혼했다가 오늘 이혼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외로움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다정함에 속았고 배려에 현혹됐어요.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어요.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세요. 낮의 모습만 보지 말고 밤의 모습도 보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세요.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함께보다 평화로운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한 달 후 나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다. 딸의 집에서 잠시 지내다가 독립한 것이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이 고요함이 이제는 편안했다.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따뜻했다. 정말 따뜻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더 이상 해가 지는 게 무섭지 않았다. 밤이 와도 괜찮았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작은 식탁에 앉아 유자차를 끓였다. 태수가 끓여주던 그 차와는 달랐다. 이 차는 내가 원해서 마시는 차였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것이다. 후회는 없었다. 재혼이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오히려 배웠다. 외로움과 사랑의 차이를, 의존과 관계의 차이를 말이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웠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 가득했다. 눈을 감았다. 오늘도 악몽은 없을 것이다. 평화로운 밤이 찾아올 것이다.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깨달음과 함께 나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63살의 새로운 시작.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밤이었다.